자, 우리 포스코 그룹주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 12시 41분을 지나고 있고요. 점심시간에 잠깐 제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포스코에 대한 소식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을 보면 유난히 포스코 엠텍만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진 강보합 내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해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이제 2차전지가 시세가 끝났느냐? 절대 아니죠. 뭐 시작을 했어야 끝이 있는 건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향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스코 엠텍이 장중에 19%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현재 8%대까지 지금 눌림을 주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부터 포스코 엠텍만 이렇게 유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리튬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이겠죠. 중국의 주요 리튬 광산이 갑작스럽게 생산을 중단됐다는 뉴스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리튬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반영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 기업이 생산을 멈춘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명령으로 광산 운영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리튬과 관련된 포스코 엠텍이 매수세가 집중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리면, 포스코 엠텍은 단순한 포스코 그룹의 자회사라서 오른 게 아닙니다. 양극재와 전구체의 핵심인 리튬 관련 소재를 직접 가공하고 처리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튬 원강을 사서 가공해서 배터리 제조사에 납품할 수 있는 중간 소재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포스코 기업사들은 철강이나 화학처럼 리튬 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구조인 반면에 포스코 엠텍은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런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똑같은 포스코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리튬에 관해서는 포스코 엠텍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리튬 가격의 흐름을 좀 볼까요?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가 리튬 가격 주봉 차트입니다. 간단히만 보셔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진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가까이 좀 보자면은 2024년도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 각도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처음에는 이 추세 라인 밑에서 놀다가 이제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서 이 구간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이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이 폭 정도의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 구간이 한 요 정도 구간이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컨트롤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그 중심에는 리튬 가격에 대한 시세를 우리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을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리튬 가격의 추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엠텍 외에 포스코 그룹주 나머지들은 왜 약세일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장에 투자 자금이 어디로 쏠리고 있나요? AI, 반도체, 그리고 리튬처럼 테마가 확실한 성장주로 쏠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이런 철강, 에너지 건설 같은 전통 제조업은 구조조정 또는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철강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지금 같은 글로벌 금리 고점 구간, 즉 경기도나 우려 국면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계속 꾸준한 상승을 이어갔던 점은 이런 업황보다는 아무래도 코스피 5000에 대한 정책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같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2차전지 전반적인 시세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역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상 포스코홀딩스만 나홀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섹터의 영향보다는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돌아오는 거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정책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철강,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익성 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해외 자원개발 수익 둔화가 이슈적인 측면으로 다가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리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인상 전가력 문제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순이익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상승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2차전지가 그럼 끝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파동의 원리만 보면은 1파부터 5파까지는 지금 한 템포 다 나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는지 그런 흐름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리튬에 대한 가격을 계속 추적을 하시면서 포스코 엠텍은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이 고점을 하루 이틀 안에 돌파가 돼야지 이제 새로운 추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세력 2번 신호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과매수 구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한 템포 좀 쉬어가야 되는 흐름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드렸듯이 지금 기관의 평단가가 30만 8천 원이고 외국의 평단가가 28만 7천 원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책정해드린 양쪽 세력의 평단가 가격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 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평단가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월 5일 때부터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6월 5일부터 누적 순매 수량이 계속 쌓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은 최근에 이때 한번 대량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현재 장 끝난 게 아니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의 평단가는 여기에요. 그리고 기관의 평단가는 여기이기 때문에 양쪽 세력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계속 매수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면서 지금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6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외국인의 평단가를 좀 계산해 보면은 6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렇게 놔두면은 현재까지 지금 외국인이 누적한 매수량은 76만 3천 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금 현재 평단가는 28만 9천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28만 7천 원에 대비 조금 올라갔죠? 이걸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만 9천 원. 자, 이렇게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누적 순매수가 6월 30일부터 매수세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6월 30일부터 좀 보셔라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딱 봐도 6월 30일부터 매도한 물량보다 매수한 물량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현재도 지금 기간이 계속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6월 30일부터 해서 지금 기간의 순매수량과 평단가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좀 본다면은 자, 보시면은 기간의 순매수량은 79만 9천 주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자, 외국인보다 물량을 더 많이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간의 평단가는 지금 31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30만 8천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갔죠. 31만 원.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어느 정도 승부록이나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기간의 평단가인 이 31만 원을 지지해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를 이탈했을 경우엔 외국인 평단가 28만 9천 원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여기 외국인 평단가를 이탈했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는 일부러 외국인과 기관들이 잠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미가 꼬였다 이거예요. 나 지금 당장 안 올려. 그런 의미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리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때는 본인들 평단가를 이렇게 올라탔을 때 그럴 때 시세가 보통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각각 기관과 외국인의 평단가보다 지금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31만 원과 28만 9천 원이 지금 지지를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8만 9천 원이 내려올진 모르겠으나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한 번 정도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가 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상승 추세에 있느냐 하락 추세에 있느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올라갈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고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은 이런 수순이 나와야지 상승 추세형의 흐름인데, 반대로 내려가는 게 길고 올라가는 게 짧고 내려가는 게 길고 올라가는 게 짧고 이런 식의 흐름이면 하락 추세형의 흐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형의 흐름이냐 하락 추세형의 흐름이냐 딱 봐도 알겠죠. 내려가는 게 길었다가 올라가는 게 아직까지는 짧은 구간이에요.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나서 기술적 반등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상승 추세형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올라가는 게 더 길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그 파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지금 여기 네모칸 쳐졌듯이 얘가 왜 이렇게 기술적 반등만 나왔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파동의 원리가 데칼코마니처럼 동일한 상승의 폭으로 얘들이 움직여요. 자, 첫 번째도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했을 때 내려가는 게 길고 올라가는 게 긴 이 기술적 반등의 이 폭이 나왔잖아요. 그 폭이 요 정도의 폭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이 정도의 만큼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얘는 지금 요 정도만큼의 박스권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만 나온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이 35만원 언저리 이 구간을 일단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박스권 두 템포만큼 대략적으로 한 45만원 정도 되겠죠. 자, 그 정도만큼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45만원까지 가면은 올라가는 게 길어지는 흐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제는 포스코홀딩스는 바닥을 다졌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몰빵을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자신감 있는 바닥 자리를 컨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 33만 7천원이네요. 이 구간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돌파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스권 하단까지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 왔을 때 제가 기간 평단가와 외국인의 평단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박스권의 하단만큼 내려오진 않겠죠. 왜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혜들이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각각 70만 주 이상씩 다 사놨는데 지혜들 평단가 이하로 내리는 거는 본인들도 싫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각자 계속 방어를 해주되, 지금 기관 평단가가 외국인 평단가보다 좀 높기 때문에 일부러 외국인들이 기관들한테 손절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기관의 평단가를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이 치고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둘이서 같이 쌍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가 주가가 탄력받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관 평단가와 외국인 평단가 이거 잘 체크하시면서 같이 쌍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을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금 포스코 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224일선 대부분이 이 224일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 있는 상태예요. 위에 안착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마찬가지로 224일선 위에서 안착된 흐름. 그런데 포스코 엔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아래에 있다가 급등세가 나오면서 키높이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와 함께 같이 움직였던 애가 포스코 퓨처엠이었어요. 얘도 지금 224일선 아래에 있다가 지금 이 구간을 안착시키려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을 혹시 공략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눌림의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분봉상 지금 15분봉으로 들어왔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눌림의 자리를, 단기적인 눌림의 자리를 좀 계산을 해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데칼코마니 파동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찍은 자리가 어디예요? 이 구간이잖아요. 그쵸?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옆으로 횡보 중에 있다가 살짝 반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지금 이 한 파동, 이 박스권만큼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가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요만큼 나오고 나서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기술적 반등이 나온 만큼 이 박스권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가 1차적인 매수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저점 대비 이렇게 박스권을 갖다 대면은 그 다음 템포는 이렇게 14만 2천원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포스코 퓨처에 아마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14만 7,400원부터 14만 2천원
이 구간 영역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영역권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수 공략을 하셔도 되는 자리라고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이 구간 꼭 표시해 놓으시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정말 신기하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147,000원에서 142,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147,000원. 자, 요 정도에서 142,000원 정도 된다. 이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매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와리가리 하다가 5일선을 또 이탈한 흐름인데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쉬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한 번 정도는 쉬었다가 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주주님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까지 과연 올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 물렸는데 이런 자리까지 과연 올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까지 가긴 갈 거예요. 하지만 세력들이 호락호락하게 여러분들 그냥 시세를 내어주진 않겠죠. 여기에서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개미들을 낳고 나서 물량이 소화되면 그때 올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게 세력이 턴 건지 진짜로 업황이 안 좋아서 그냥 내려가는 건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에 차서 중심이 안 잡히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중심을 제가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식이 매매라는 건요. 단타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2%든 3%든 짧은 수익을 걷어내야 되는 그런 디테일함이 필요한데요. 중장기 라인은요. 사실상 차트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면은 쉽습니다. 왜냐면은 바닥권 영역쯤에서 우리가 잡아놓고 냅두면은 올라가거든요. 왜냐? 지금의 흐름이 큰 틀에서 올라가는 흐름인지 내려가는 흐름인지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포스코 주주님들은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이 장기 이평선이 머리를 들어야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이 머리를 드는 과정에서는 캔들이 일단 45만원 언저리,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선순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올라간 과정까지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몇 개월에 거쳐서 올라갈 텐데 이번 상승이 올라가더라도 대세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 얘네들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장기 이평선 머리 들게 한 다음에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재차 그 다음부터 크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마치 앞에 있는 이런 흐름처럼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내려갔을 때 한 번 정도 주가를 띄워놓고서 장기 이평선을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마지막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기 이평선은 이런 식으로 파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부터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요 그림이에요. 아직 요 그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은 소요될 수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 코스피 지수 5천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좋아야만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엔 포스코 홀딩스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은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